첫 번째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제가 아까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뭐 계약금 대출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건 있지만 이 계약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별도의 대출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당첨이 됐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해봤던 그 자금 융통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1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이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금융권에서 대출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이면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금리도 뭐 굉장히 저금리로 나오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이제 2금융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뭐 단위농협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신용대출 1금융권에서 100%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2금융권에서는 그래도 120%, 130%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도를 늘려가는 거죠. 대신에 금리는 좀 올라간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1금융권, 뭐 카카오페이나 K뱅크나 이런 데서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약관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험은 하나씩 들어놓죠. 그리고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든 보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도 해줘요. 그러니까 보험, 그리고 청약통장, 청통. 그 다음으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1주택이 있는데 그 집에 실거주하고 대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 가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MF로는 뭘까요? 네, 다츠월드님 반갑습니다. 네, 추가적인 뭐 요즘에 새로 나온 대출인가요? 네. MF로는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셔서, 네, 마마 파파론에서 부모님한테 융통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자녀가 뭐 차 산다는 것도 아닌데, 뭐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닌데, 집 산다는데 집 좀 융통 좀 해달라 라고 하면은 빌려줍니다. 네, 어떻게든 융통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네, 신뢰를 쌓아야겠죠. 네. 평상시에 말씀도 잘 듣고, 네,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마파파론이 생기게 됩니다. 뭐 금리 뭐 완전 저금리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돈 빌리는 거 문제 없냐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 융통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의 한도도 있고 또 차용증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겁내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없고요. 나중에 다시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자도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P2P가 있는데 이건 중금리라고 해서 한 10% 정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정말 급하면 이런 것도 빌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공투가 있습니다. 공투라고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차익은 큰데 차익이 5억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4조각 2억 5천씩.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공투해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공투는 이제 잔금까지 고려해서 하는 공투가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투는 정말 단타, 예, 단타로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단타라고 하면은 내가 집을 취득하고, 우리가 집을 취득하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한테 잔금까지 받기까지 한 6개월, 정말 길면 한 1년 안에는 무조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그마저도 그렇게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액이 올라도 욕심 조절이 안 돼가지고 더 가져가자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금액이 내려가면 우리 원금 보존해야지 라고 해서 또 가져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투를 쉽게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빠져나오고, 공투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 손실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억의 손실을 4명이 있으면 2,500씩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하시고, 정말 정말 좋은 물건이면 가족끼리 하거나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정도의 물건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금 10%를 마련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럼 내 돈의 비율을 얼마만큼 책정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적어도 한 절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5천 정도는 내 돈이 일단 통장에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보통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군데 쪼개 놓으실 텐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데, 되게 뭉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만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미리미리 뭉쳐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처형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1,000만 원은 계약금에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쓸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처형통장을 해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이걸 1,0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달 이내에 계약금 1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 계약금 10%도 분양하는 곳마다 책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서로 이렇게 근황도 나누시고요. 계약금이 일반적으로 10% 완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뭐 1,000만 원 플러스의 알파 내지는 20%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단지는 몇 번일까요? 가장 핫한 단지, 안전마진이 큰 단지는 몇 번인 경우일까요? 답이 왜 갈리죠? 3번이겠죠. 왜냐하면은 안전마진이 크니까 계약금을 높여도 계약할 사람은 한다, 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그렇게 알고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약금까지는 납부를 했어요.